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제법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변동성을 줄 만한 것은 뭐 결국은 뭐 수급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가장 컸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반면 그나마 코스피는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지수적으로는 코스피가 코스닥과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으로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중심이 되고 있는 뭐 반도체와 2차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요 근래 연속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계속 밀려버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순환매가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상위 대형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보면은 그간 뭐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했던 네이버, 카카오까지 오늘 급반등을 하고, 어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6%를 상승을 하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3.7%가 상승을 하면서 뭐 저점 대비해서 어제 오늘 10%가 올라왔으니 LG 엔솔도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으니 이틀 동안 1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올라온 거죠. 이러한 대형 종목군들이 코스피에서는 순환매를 하는데,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아주 좀 못쓸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것도 하나의 뭐 테마로 봐야 되고 트렌드로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TDS팜이 상장을 하면서 굉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올라왔었는데요. TDS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장전에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종목이기도 하는데, 사실 어제의 TDS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이기도 하고 유통 비율이 별로 적었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730억에 상장을 하고 유통 시총도 170억 분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쥐락펴락해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 M83이라는 종목, 또 이 섹터 자체가 이 VFS라고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하는 그 위직 스튜디오나 제이언트 스텝과 같은 뭐 그런 회사의 종목인데, 사실 시가갭을 높게 뜨고 하는 것부터 와, 지금 신규 상장 쪽으로 돈이 몰리는구나, 나머지 갈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 한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는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거래 대금을 많이 터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조 3천억이 M83에서 터지고, 어제 상장했던 TDS팜에도 오늘 7,400억이 터졌으니까 뭐 신규 상장 딱 두 종목에게만 거래 대금이 3조 1천억이 터진 거죠. 여기에 넥스트바이오, 엊그저께 상장한 또 전진바이오, 전진로봇, 뭐 그 외 몇 개 신규 상장주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제 어림잡아서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이 터졌는데요. 이게 전부 다 코스닥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코스닥. 지난번 시장 급락할 때 여러분들 아셨다시피 코스닥 최저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까지 떨어졌었어요. 4조 6천억대, 거의 4조 8천억 시간에까지 해서 그 정도까지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변화를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장 유동성이 거의 비슷할 정도면은 얼마나 나머지 종목군들, 즉 최근 막말로 최근 이번 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에게 시장 거래 대금의 40%가 쏠렸고 나머지 1600개의 종목에 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이 좀 많았고 좀 답답한 기분이 들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시장에서는 뭐 정상적인 종목군들은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산업 섹터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핵심 종목군들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산업 종목들. 근데 테마주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트렌드가 바뀌고 테마의 선점 시점이 끝이 나버린 테마는 그 다음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 방송하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장은 뭐 기회도 많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의 양상을 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폭발적이면서도 동시에 이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대응 안 되고 손절을 정확히 할 수 없으면은 아예 하지 마라. 조금만 타이밍을 늦으면은 굉장히 큰 손실도 볼 수 있다. 근데 종목적으로 지금 지수가 단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뭐 폭락을 우려하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약간의 하락만 보일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주라는 것은요. 선점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미 다 가버린 철이 지난 테마주들보다는 앞으로 있을 9월달의 테마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막 돈 많이 들어와서 급등하고 하는 테마주 추격 매수 주의하시고 몇몇 이제 9월달 일정이 남아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시장을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한 4, 5거래일 됐던 것 같아요. 좀 정체에 들어가는 느낌이 그때부터 계속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돌파를 바라보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가 근처에 있고 상단에 있지만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니까 선별적으로 먼저 반등이 나온 것이고 이런 종목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 시장이 같이 조정받고 같이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원래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온다. 지금은 먼저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시장과 함께 매를 맞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완전히 바텀 피싱 하는 식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요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원래 강하고 원래 좋았던 원래 업종이 좋은 애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라는 뷰를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군들은 한두 개씩 이제 서서히 편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급격한 반등 이후 단순 조정으로 보입니다. 신규주 대금 3조 이상 몰아치는 코스닥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동맥경화 현상이 오늘 발생하면서 종목군이 더 밀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조만간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시장이 이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방향성을 찾아주리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연속성만 보자. 지금 뭐 코로나 엠폭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등에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부 정책에 나오게 되면 이쪽도 다 죽어버립니다. 관련해서 뭔가 뭐 새롭고 서프라이즈 하고 할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도 반등하면 다 매도해라.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지율에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케네디가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트럼프 지지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건 관련주가 좀 올랐는데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종목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월달 1차 토론이 아마 9월 10일에 있나 그 토론을 기점으로 또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봐야 된다면 이런 쪽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좀 더 남아있는 뭐 대한고래라든지 로봇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원전이라든지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는 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9조 2천억 인데요. 원래 이것도 그 시간 외에서 1,000억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신규 상장 종목에 거의 3조 6천억, 7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얼마나 없었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만큼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의 거래가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연 이틀 지금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세, 기관의 코스닥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때 급락했을 때 들어왔던 매수 수량이 거의 다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금 좀 채우지 않겠느냐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여기서 많이 빠지게 되면 코스닥은 한 750포인트, 조금 오버한다면 700 한 2, 30포인트니까 대략 3에서 5% 정도 룸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 포인트를 가지고 분할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변동성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승 마감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 긍정적으로 미국은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은 주도주가 어제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주에서 들락거리지 않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국 시장의 모습이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4, 5 거래일 넘는 것 같은데 지수가 저항을 맞으면서 지수와 함께 힘차게 올라오던 종목은 힘을 잃어가는 흐름이 지속되고, 동시에 이번 신용 청산과 함께 가벼워진 종목들이 이슈가 터지면서 폭등하고, 또한 어제 오늘 지난 폭락 이후 반등다운 반등도 못했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솔 연이틀 끄집어 올리며 키맞추기성 혹은 지수 유지 차원의 수급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좋은 조선, 방산 등 패대치고, 제약바이오는 요 며칠 호재성 이슈가 오히려 시장 센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고 하면 경계해야 되고, 또 아닌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순식간에 땡겨버리는 거고, 그 통해 개인들의 혼을 쏙 빼놓는 게 국장의 방식이니 국룰을 따라야겠지요. 자, 말 그대로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7월 아마도 셀리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셀리드, 퀀타, 미코, 셀레믹스 등 부실주들의 10배에서 3배까지 뻥튀기 시키며, 그리고 연이어 트럼프, 해리스 테마, 코로나, 엠폭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전고체까지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신규주에 엄청난 자금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들어가고 있다.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매매한 결과라고 보면 되죠. 사실 뭐 저도 오늘 한 3차례 정도 매매를 하면서 이제 뭐 다 짧게 스캘핑으로 끊어 먹어서 큰 폭은 먹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조 3천억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한다든지 돌파한다든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2, 3%는 못 먹겠습니까? 근데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어느 자리가 정확하게 뭐 고점이고 아닌지 그 순간순간의 힘을 호가창에서 느끼면서 버티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이 모든 파동을 다 먹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이 추세 안에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오늘 이런 대파동을 만들었는데, 어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고 오늘은 비합리적인 종목이 올라와서 장 막판에 대참사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대참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정말 무서운 거고, 손절 항상 칼처럼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완전히 어제의 TD 에스팜을 가지고 오늘 이 신규 상장을 한 M83을 학습 효과를 만들어 놓고 5장에 이렇게 패대기 쳐버리는 거는 정말로 참 어이없는 행동이고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또 특히 이제 M83 떨어지는 상황, 흐름, 호가 보면서 이거 절대 눌림도 받지 마라, 쓰레기다. 블루엠텍 2탄 나왔다. 과거 블루엠텍이 2조 한 8천억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3연속으로 아예 끝이 나버리고 지금의 위치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흐름이라 무지성으로 손절을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손도 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만큼 돌파가 잘 돼요. 대장주 중심에서 매우 쉽게, 그것도 스무스하게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잭슨홀 미팅 2022년도는 미팅 후 시장 급락이었고,
3년도는 괜찮았습니다. 작년은. 올해는 제가 볼 때 그냥 쏘쏘한 흐름에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B컷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B컷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리서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수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등을 해놓은 상태라 약간은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국내도 코스피가 밀리더라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빠지게 되면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의 충격이, 저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경우에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까지 크게 올라가지도 빠지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전에 밀리면 SK 하이닉스 중심에서 혹은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눌림으로 좀 받아볼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 정말 참 좋은 내용인데, 세론이 극심해서 오늘 안정을 좀 찾아주나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유한양행으로 약손절 좀 했었는데요. 이쪽에서 일단 좀 안정을 찾아주는 모습으로 종목을 좀 체크를 하고 볼 것이고, 매수는 다른 쪽에서 저는 진행을 할 거로 보시면 되네요. 조정이 깊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모멘텀이 많은 쪽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미국 FDA에서 중국 이 허가 관련해서 또 FDA에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한 9% 정도 폭락하는 모습, 어제 이제 에스티팜이 중국이 납품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사가 변경되는 이슈 등을 봤을 때는 실적으로 기업들 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함을 알 수 있는 거고, 파이넥스 강함을 알 수 있는 거고, 에스티팜 좀 빠졌지만 얘는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변함없고요. 미국에 이제 상장된 노바티스의 주가가 사실 제일 잘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차트, 그러니까 해외 차트 열어놓고 노바티스를 보면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플루빅토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방사성 의약품의 플루빅토 왜 가는지, 그러면 방사성 의약품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 몇 안 되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되고, 플랫폼은 돌파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정 시총에서 대응한다. 폭모에 빠지지 말고, 돌파에 사지 말고, 눌림에서 리가켄 바이오 3조에서 2,500억, ABL 바이오 1,400억, 1조 4천억에서 1조 2천억 구간 내에서 보겠다. IMBDX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 지노벤 컴퍼니는 이번에 논문이 하나 게재가 됐는데, 이 대장암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장중에 15%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추격할 생각은 없고, 이게 좀 조정을 받겠죠. 근데 9월 5일 날 이 논문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9월 5일 날 일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료 AI 쪽도 반등이 꽤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당장 오른 거를 추격하기보다도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살아있구나, 흐름이 양호하구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게 그래도 바라보는구나, 조정 시 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아이센스가 참 저한테는 참 애증의 종목 같은데요. 품절이 돼 있더라고. 품절이, 덱스컴은 품절이 아닌데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종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9월 달에 보겠다. 9월 달에 보겠다. 지금 당장은 보지 않겠다.
9월 달에 과거에 제가 효성중공업을 매수를 하면서 그때도 한 100% 정도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산 게 재롱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은 먹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에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때가 오히려 이상하기만큼 세론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업종 피크아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1차 파동에 한 2-300% 오르고 2차 반토막 내고 3차 파동에서 HD 현대일렉이 무려 한 4-500% 올라갔죠. 재롱전기도 마찬가지고 효중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 수주 베이스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조선이 작년에 이러한 변압기 섹터의 흐름을 띠고 있다면 조업 일수가 많이 줄어든 여름 그리고 뜨거운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용접봉 주면서 용접하라면 용접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흐름에서 조선이 과연 괜찮았겠냐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관점을 본다면 꺾여주면 땡큐 하고 보면 되겠죠. 겨울에 더 잘 나갈 거 아닙니까? 봄에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신조선가가 꺾였습니까? 수주가 꺾였습니까? 예? 원재료 가격이 올랐습니까? 모든 게 다 정상화되어 있고 배 가격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고 딱 정확히 2분기에 기업들이 다 턴어라운드를 이제 시작했는데 뭐가 겁날까? 잘 기다리면 된다. 그 시점만 잘 찾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는요 순서가 있죠. 다 먹을 수는 없겠죠. 9월달을 준비합시다. 9월달을 노려볼 애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대한고래가 아무래도 저는 이슈가 많고 이제 D-Day는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전에 해먹어야 되니까 이쪽을 1순위로 로봇은 빠지면 뭐 골고루 해서 서서히 매수해보고 3순위로는 원전을 보는데요. 원전을 보는데 윤 대통령 9월달에 체코 국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다 넘겨두고 보고 있는데요. 기회 오면 다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을 찾아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볼 거 없으니까 뭐 볼 필요도 없고 오늘 거래대금만 보세요. 여기 이렇게 터진 색깔한 거 이 신규 상장주 어쩔 거야. 이런 시장이었다. 이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상장주랑 대한고래랑 몇 개 보지 않았으면 할 거 없었던 시장입니다. 아마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며칠간은 그러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부터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가죠. 일단 삼성전자는 이런 대형주들은요 나름의 이평선 잘 지켜줘요. 21선 지켜줬죠. 11선 보통 대형주는 눌림 11선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11선 떨어지면 아마 여기서 지지받지 않겠느냐, 못해도 이런 갭 메우면 지지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삼성전자는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는 떨어지면 관심 있다, 빠지면 그때 봐볼 생각이다. 딱 이 정도입니다. 빠졌을 때 18만원이라든지 17만원 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데 그 전에는 지금 먹을 폭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시간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얘가 이번 반등에서 반도체에서는 일바로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자, 반도체는 이 정도 보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오늘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윗구간 갔을 때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바닥권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플레이한다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움직였던 CS 윈드라든지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CS 윈드는 그나마 실적이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 밀리고, 하나 솔루션은 반대로 이제 좀 밀렸죠. 실적이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다 라고 보여주고요. 실적은 결국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회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근처는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소재도 올라오긴 했지만은 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약했죠. 알테오젠도 장중 3.7%까지 빠졌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우려감을 좀 두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제 9월 23일까지는 급격한 하락보다는 계속 유지시켜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바이넥스라든지 첨세법 관련된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군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ST팝은 이 매물 오버행 매물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최대한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위에서는 매수 안 할 거고 최대한 기다려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퓨처캠 얘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 안에서 지금 흔들림을 좀 시장과 함께 받는다, 뭐 이런 구간들 오면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IMBDX 잠깐 단타 오늘 잠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잠깐 짧게 여기 돌파하는 흐름에서 훅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 3%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짧게 이것도 내서 먹고 순식간에 올라와서 돌파로 짧게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3천당이라든지 이쪽은 안 볼 것 같고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조정의 폭이 깊으면 볼 생각입니다. 조정의 폭이 깊으면 보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폭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매수 여부를 좀 각을 재볼 것 같네요. 자, 오늘 보면 어제 TDS 팜이 정말로 무식하게 올라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어제의 TDS 팜 매매 어제도 했었는데요. 사실 얘는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었는데 투매가 안 나왔죠. 얘랑 이제 오늘의 M83하고 다른 점은요, 얘는 정직하게 이렇게 거래를 틔우면서 올라왔잖아요. 거래를 틔우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M8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집이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수렴하고 꼭 학습 효과를 만든 것처럼 그냥 삼각 수렴하고 여기서 쐈는데요.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이 시점이 중요하죠. 이 시점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너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매물을 돌파하면 통상 이게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음봉인데요. 이 음봉이 깨지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미 초대량의 음봉 거래가 터졌으면 여기가 이제 매집봉이니까, 매집을 해서 올린 구간이니까 여기가 깨졌다라고 하면 뒤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눌림은 이 구간까지는 눌림 매매를 할 수 있죠. 저도 여기서 눌림 매매를 하고, 하나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한 번은 그냥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하면 안 돼요. 왜? 여기까지는 돈이 들어온 자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돈이 들어온 자리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온 자리가 깨지면 얘는 폭락이에요. 폭락.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 엄청 무서웠습니다. 이것도 보면 1조 8천억 터지고 개파락하고 내려 꽂아버리면서 3일 동안 급락을 했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대참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한고래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자. 포스코인터도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그냥 해볼만 하겠다. 손실 나봤자 많아야 3에서 5%겠다. 근데 운 좋으면 먹을 폭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 다 편입도 괜찮은 것 같고요. GS 글로벌이 오늘 좀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나쁘지 않고 돌파 구간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었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흐름이 좋았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좀 터졌는데요. 저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일부 산 거 반 팔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될지 몰라서 예측 매매로 바로 들어갔다가 반 팔고 돌파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다시 물량을 채워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돌파니까 해서 뭐 적당히 먹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 위에까지 일단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전략회의에 이 GS 에너지가 참가를 했죠. 그러니까 2차에도 참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종목도 빠지면 매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화성밸브랑 한선 엔지니어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관사 선정을 하면서 이 대기업들
특히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엑슨모빌이 들어온다 하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에 들어가겠죠. 얘가 그러니까 얘들도 각각의 포지션이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안에서 이제 봐야 되고, 조선은요. 조선은 지금 뭐 딱히 이제 길게 설명하기도 어려운데요. 많이 빠져주면 많이 빠져주는 대로 볼 생각이에요. 어느 시점 어느 자리를 볼지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몇 개 있잖아요. 엔진 쪽 종목군들 많이 밀려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엔진도 좋은 회사고 많이 빠지는지 좀 봐보고, 이번에 성광밴드 실적 잘 나왔던 종목이고요. 반등폭도 어마어마했어요. 가장 반등이 컸어. 50% 반등이니까 제일 반등이 컸습니다. 이런 애들 빠졌을 때 종목군들 체크해놓고 보시기 바라고요. 현대로템 신고가 못 넘기면 빠지죠. 지금은 많이 빠져야 돼. 지금 안 빠지면은 못 들어갑니다. 안 빠질 때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재건 관련해서 뭐 SG라든지 종목군들 시간에 좀 움직였는데요. 고민이네요. 고민. 볼지 안 볼지는 한번 뭐 이런 테마 정도 있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톡스, 대웅제약이나 최근에 보톡스 기업들이 화장품 애들보다 아웃퍼폼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돌려보니까 대웅제약도 미국에 에볼루스가 있는데 거래처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대웅제약도 괜찮아 보이고, 파마리서치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 많이 밀리면은 관심 많이 가고, 메디톡스는 빼고 한 이 정도, 두 개 정도에서 종목을 압축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도 실적이 증명을 해줬잖아요. 실적 발표 끝나고 통상 많이 밀리니까, 많이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리는지 한번 체크만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오늘 매매 솔직히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M83도 하고, 보면은 코로나 보지 말라고 해도 미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미코 바이오메드는 어제도 여기서 들어와서 직전 고점 팔고, 오늘도 여기 돌파하는 힘 보고 들어가서 좀 팔고, 그 다음에 뭐 넥스트 바이오 신규 상장주 아침에도 잠깐 들어가서 여기서 돌파 보고 직전 고점 근처에서 반 날리고 추가로 여기 고점에서 팔고, 거의 대부분 돌파. 그 다음에 스윙으로 볼 잡아 들어갈 거는 서서히 눌림. 이렇게 지금 시장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돌파로 봐야 될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또 스윙으로 갈 거는 서서히 분할로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이 매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